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좋고요. 그래서 조명이 일단 나와야 되고 플레이팅을 좀 잘해야 돼요. 그 음식을 좀 모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뭐 그런 건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, 뭐 소품 같은 것도 주변에 좀 활용하시면 좋고요. 그 촬영 각도는 탑뷰로 하는데 대부분 한 뭐 15도 정도 틀어서 이 정도에서 찍어요. 예.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쓰고,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다 대부분 사장님이거나 다른 업무를 보시니까 저는 이걸 하나 따로 빼놓으라는 거예요. 찍을 때 뭘 하더라도 켜놓고 해라. 그러면 이제 이 소스로 뭘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.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, 뭐 전문가 영역인데 이거까지 안 가도 되고, 이 두 가지만 딱 옵션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보시면 돼요. 그럼 총 카메라가 3개가 되는 거예요. 액션캠 하나랑 오즈모랑 스마트폰. 저는 그렇게 딱 세팅을 갖고 다녀요. 네. 저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이렇게 하고,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는 거는 이제 원고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멘트를 정하고, 나레이션을 녹음하거나 TTS라고 AI가 음성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. 그거를 활용하고, 캣컷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동 자막을 다는 게 있어요. 그건 자동으로 달아줘요, AI가. 그 오타만 우리가 수정해 주면 됩니다. 그러면 최종 이제 엑스포트 해주면 돼요. 그냥 출력해주면 한 편이 완성되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편집을 하고 만들더라도 이거를 요리할 재료가 있어야지 뭘 편집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소스 확보가 중요하다. 결국 이거 계속 찍는 훈련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. 억지로 해서 상황을 만들어 찍으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가니까 힘들어서 지속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일상에서 별거 아닌 것부터 찍어줄 필요가 있는데, 근데 그것도 흥미로운 콘텐츠라 생각이 들거든요.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 1053 커피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콩 고르는 것부터 해서 이게 왜 원두가 뭐가 좋고 나쁜 건지 이제 예를 들어 용정이가 물어보는 거예요, 실장님한테.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? 그러면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요. 뭐 에티오피아 원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가별로 원두에 이제 조건이 있고 이게 상급이고 하급이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의 이제 스페셜티는 이 원두를 쓰고 있어. 아, 그러면 이제 내리는 거는 어떻게 내려야지 맛있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. 그걸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이제 어제도 어디 커피 만드는데 이렇게 막 하더만요. 이렇게 내릴 때 드립커피. 예. 왜 이렇게, 아, 이건 필요한 거야. 리듬감이 있어야 돼. 한 편 딱 나오는 거예요, 어떻게 보면. 이거 하나 켜놓고, 콩 고르는 것부터 해서 이제 설명하고, 마이크 둘 하나씩 차고, 찍으면 한 편이 완성돼요.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편집은 너무 우리가 뭐 유튜브 이런 데 본 것처럼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렇게 안 해도 설득이 돼, 지금은. 자연스러운 거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게 설득이 되는 게 요즘 뭐, 물론 이제 연예인들이 다 유튜브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유튜브 스타 된다는 게 아니에요. 우리는 이걸 하는 목적은 인플루언서들한테 컨텐츠 제작하는 비용을 주고 할 바에는 자체 컨텐츠 생산 능력을 키워서 자체 IP에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겠다.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,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편집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늘어요. 근데 그게 처음부터 어렵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대로만 좀 해보시면은 손쉽게 한두 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려드리고요. 그래서 AI를 통해서 편집이 된다고 했잖아요. 제가 캣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했는데, 캣컷 자체가 그 틱톡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.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. 그러면 이제 AI를 통해서 자동 자막이 생성이 되고요. 그리고 TTS라고 해서 타이캐스트라는 그 AI 음성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. 그걸 통해서 음성도 내가 원하는 음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직접 해서 편집을 하면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디테일할 수가 있어요. 자막 일일이 넣고. 이제 5시간 걸립니다.
그래서 쇼폼 제작의 핵심은 아까 전에도 날리원 대표님께 말씀드렸지만 1세대 먹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힘을 못 쓰게 된 게 이 쇼폼이 나오고 나서부터예요. 예. 뭐 10만 팔로워, 20만 팔로워들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8천에서 1만 팔로워 사이 애들을 쓰잖아요. 50만, 100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애들을. 그래서 쇼폼이 기회의 장이다. 우리가 팔로워가 작은 계정이 있어도 좀 우리가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들면은 언제든 도달률이 높게끔 터진 컨텐츠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컨텐츠를 만드는 그 루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.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못 만들 수밖에 없죠.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뭔가 이제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어렵진 않다. 이미 이런 쇼폼을 만들기 위한 이런 장비들이 다 나와 있어요. 우리는 활용해서 장점들만 활용해서 쓰면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만들게 되면은 터진 컨텐츠 쫓아서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해외 것도 찾아보고 해서 해외 것들 막 터진 거를 국내 애들이 다 쫓아서 하거든요. 그럼 걔가 이제 그 오리지널이 돼요. 국내에서. 뭐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고요. 그래서 만약에 쇼폼 같은 경우는 뭐 외주로 맡기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13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. 인터뷰 컨텐츠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외주에 맡기면 1, 2주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50만 원은 세이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자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고요. 두 번째는 나만 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최소 5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작 목표는 전 3편, 5편 정도 만들고 있거든요.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요. 한두 시간 동안. 그러면 한 3편 만들면은 하루에 150만 원 벌고 시작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. 예, 약간 이런 식으로 내 구조를 바꿔주면 좋아요. 그래서 내가 매장이 세트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엄청 생산적인 거죠. 그리고 콘텐츠를 편하게 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무대본의 힘이에요. 요즘 보면 뭐 유튜브도 보면 신동엽의 짠한 형 봐도 그냥 술 먹고 무대본으로 하잖아요. 리얼리티로. 뭐 나영석 PD도 리얼로 그냥 했잖아요. 침착맨 같은 경우도 그냥 일상 콘텐츠를 편하게 하잖아요. 우리가 너무 힘줘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괴롭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좀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일단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은 일상의 기록을 뭐 차에서도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남겨보고 어떤 사업에 대한 홍보도 브리핑 해보는 거죠. 앞에서 우리 매장은 어떤 매장이고 이번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참 힘들었지만 뭐 신년 맞이해서 이걸 보고 오신 분들께는 어떤 혜택을 드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예. 아니면 뭐 얼마 전에 뭐 하이브 뮤직비디오 찍었잖아요. 뭐 그런 것도 이제 찍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죠. 예. 그 이슈 사항에 대해서 내가 있으면 가서 찍어서 올리면 그것도 터질 수가 있거든요. 그게 되고 그리고 어떤 성장 과정에 대한 것들 현 시점에 나의 생각과 내 사업체의 이제 상황을 브리핑해주고 컨텐츠를 만들면 하나씩 쌓이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해요. 너무 신기한 게 오늘 뒤에 계신 이제 날류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면식이 없는데 제 칼국수집의 스토리를 아세요. 힘들다가 잘 되잖아요. 이제 그러시잖아요. 이것도 제가 설계한 이 컨텐츠 마케팅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. 처음엔 손님 없는 거 인지하셨고 조금씩 이제 웨이팅 걸리고 그럼 전 또 가서 또 웨이팅 줄 서 있는 것도 찍는 거예요. 특정 시간에 줄 서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또 활용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쇼폼 마케팅의 효과는 그냥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. 우리 거 이래서 좋아요, 싸요. 그러니까 되게 세잖아, 메시지가. 그런 걸 할 수 있고요. 그 접근성이 되게 좋죠. 핸드폰, 그 대부분의 플랫폼 서비스에서 틱톡한테 이용자 수를 놓치니까
그 노출을 우선순위를 줘갖고 이제 좋잖아요. 그리고 바이럴 효과 있고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될 수 있고요. 그래서 쇼폼 제네럴 필수 장비는요, 스마트폰, 조명, 전 액션캠 하나 해놨고요, 삼각대, 그리고 그냥 하려고 하는 의지랑 마이크, 이렇게만 되면은 기본적인 세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또 할 수 있는 게, 요리하는 튜토리얼을 찍을 수도 있고요. 우리가 요리하는 방법들, 뭐 여행 브이로그라든지 뭐 뭘 제작하는 프로젝트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쇼폼을 활용해 자체 생산해서 좀 성과를 낸 게 또 있는데, 칼국수계 엽떡이라고 해서 칼락지라는 거를 되게 이슈화를 좀 시켰어요. 제 이제 보유 계정 통해서도 하고, 그리고 뭐 제가 기획도 하지만 제가 결정권자니까 뭐 캐비어 칼국수를 만들어서 쇼폼에 칼국수계 에르메스라고 만들어서 바이럴 마케팅을 또 했어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보고 TVN에서 연락 와서 또 방송도 나가고, 좀 요것도 TVN에서 와서 이제 작가가 먹고 갔는데 결국엔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이게 또 되더라고요. 근데 그걸 그 인플루언서 맡기기 전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올렸을 때 이 팔로워가 많지 않아도 반응이 오거든요. 해보면.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좀 더 감지가 된다. 먼저 내가 막 보고 인플루언서 2톤으로 하라고 시킬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좀 근거가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걸로 제가 열심히 하니까 이 자리에서 또 이걸 하잖아요. 강의식으로 모아서 좀 하고 있고.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. 그래서 좀 궁금한 게, 제가 일단 이렇게 한 2시간 떠들고 1시간 실습으로 다 보여줄 거예요. 네, 여기까지 좀 설명은 저 혼자 했는데, 용정 씨? 네? 예, 뭐 궁금한 거 있어요?